또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 럭키 아파트. 네. 이거 좀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자랑할 네. 만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나이 때 39살에 동네 럭키 아파트 47평을 갖기가 이거 어디 비결이 뭐예요? 대출을 많이 꼈어요, 사실. 다 대출을 마찬가지죠 많이 뭐. 지금은 대출 받아도 사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일찍 연끌을 했었죠, 그 당시에. 내가 몇 년치 낼 이자도 미리 대출을 받아서 땡겨서 집은 무조건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구입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기 살고 싶다. 그런 아파트였어? 예.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집인지. 근데 저기는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도. 빡빡 문질러가지고 닦고 났는데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싶대. 근데 입주 청소 안 해주세요? 이 얘기 들으니까 되게 허무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거기서 나 5시간 동안 했는데 해달라 그러면 했는데요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없고. 네.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다시는 허리 굽히는 것도 안 해요.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안 하지. 왜냐면 어차피 할 거니까. 돈 내고 할 거니까. 그렇게 시행착오를 저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내가 할 것과 사람을 쓸 것, 돈을 쓸 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학에 포기한 물건들은 깔새로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들은 너무 더럽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온 바닥에 있고 개털도 막 온 바닥에 있고 화장실 천장이 이제 니코틴으로 누래져 있고 그런 집을 한번 청소해보고 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청소라. 그러니까 허그 대항력 포기한 물건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준신축 이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깨끗한 집을 명도하고 들어갔는데 무단 점유자잖아요, 대다수가. 그렇죠. 뭐 깔세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집을 험하게 써서 오염도가 심했다. 네. 그래서 거기 청소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거 쉽지 네. 않구나. 그래서 제가 청소 약품 같은 것도 막 사가지고 이제 그렇군요.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냥 일을 하고 그 돈으로 맡겨야겠다.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뭐 내가 잘하는 업에서 시간을 써서 요 번 돈으로 업무 분담을 하겠다라는 개념보다 청소든 아니면 집수리든 페인트든 도배든 그런 거를 직접 해보면서 느꼈던 게 그만큼 돈을 쓸만하니까 한다라는, 내가 직접 해보면 이건 돈을 쓸만하구나가 아깝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1시간에서 수리비가 5만 원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하겠는데 이틀을 해가지고 입주 청소비가 만약에 35만 원, 40만 원 나온다고 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라 가지고. 그리고 그렇죠. 제가 서울 경기도 올라오는 시간들이 엄청 귀한데 이게 거기다가 써버리니까. 근데 첫 집하고 둘째 집 그때는 애정이 넘쳐가지고 이제 파이팅이 넘치고 하니까 했었어요 그때. 잘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건들지 않는. 가끔씩 깨끗한 집들은 이제 네. 화장실, 베란다, 주방만 해주면은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하고. 훌륭하네요. 그렇게 지금 입찰도 하면서 내가 할 것과 사람을 쓸 것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구분을 하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얘기한 거 안에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부동산 수업은 처음 들었다는 거죠? 예,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한 경험은 또 누구보다 많다고 생각도 들어요. 예,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네. 어머님이 부동산 네. 쪽에 관심이 꽤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 부모님께서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계시는. 그렇진 않고 이제 공장이라든지 아파트 월세도 좀 받으시고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이제 그리고 뭐 원룸도 있으시고 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임대업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어릴 때 보고 자랐죠.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도 있을 거고, 내 선생님 경험 안에서는 분양권도 네. 그리고 갭 투자도 네. 경험이 있는데 월세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거기서 또 성과가 안 나거나 만약에 돈이 묶이거나 손해를 봤어, 손절하고 했으면 이게 안 맞는구나 라고 하고 다른 쪽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또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 럭키 아파트. 이거 좀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나이 때 39살에 동네 럭키 아파트 47평을 갖기가 이거 어디 비결이 뭐예요? 대출을 많이 꼈어요, 사실. 다 마찬가지죠 뭐. 지금은 대출 받아도 사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일찍 연끌을 했었죠, 그 당시에. 내가 몇 년치 낼 이자도 미리 대출을 받아서 땡겨서 집은 무조건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구입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기 살고 싶다. 그런 아파트였어? 예.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집인지. 근데 저기는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이제 뭐 서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거기 그래도 가면은 이제 외제차의 비중이 높고 잘 사는 네. 동네구나. 대대로 잘 사는 집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 선생님처럼. 아니요, 저는 아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그 내가 조금 껴들면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월세로 살았던 아파트가 약간 그런 아파트였어. 어렸을 때부터 나 뭐 이 동네에 살진 않았으니까 국회의사당 올림픽대로 쪽 지나갈 때 그 아파트가 항상 보였거든요. 근데 밤에 지나가면 항상 거기 좀 관리를 되게 잘해가지고 20년 된 아파트긴 한데 조명을 이렇게 쏴놔요. 저 아파트. 그리고 예전에 친구가 또 거기 전세로 살았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잠깐 놀러 갔었는데 9층인가 뭐 11층 이렇게 살았어요.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커튼을 그거 딱 치는 거예요. 그때 국회의사당 불이 빡 켜지는 거예요. 와, 야, 이 아파트 나도 살고 싶다 했던 게 한 15년 그 정도 전에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살다 보니까 나도 그 아파트에서 뭐 나는 월세긴 했지만 그때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순간 감회가 남다르더라고. 저도 그 집 처음 들어갔을 때 엄청 기뻤어요. 집사람은 솔직히 반대했어요. 그 집. 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어. 재건축 아파트라서. 그럼 네. 구체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사게 된 거예요? 연끌을 했다고 하는 게 그럼 몇 년도쯤 얼마에 사가지고 2018년, 19년도에 산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네. 시작할 때 좀 샀네요. 네, 그때 운이 좋게 이제 사게 됐어요. 연끌했다는 거 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끌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신용대출은 안 하고 이 담보대출을 최대한 해가지고 통장에다가 미리 2, 3년치의 이자를 넣어놨죠. 이제. 나는 이제 월급쟁이고 급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넣어놨던 게 이제 다 소진이 되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대출 받아서 네. 넣어놨던 이자까지 자꾸 한 달 이자 빠지니까 또 생활비 나가고 하니까 네, 네. 이게 또 채워놓기가 부담스러워서 초조해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줄어드니까. 예, 근데 그 시간 동안 집 가격은 올라간 거 아니야? 예, 올라갔죠. 이제 그거를 그러면 그때 이 18년도쯤에 얼마에 산 거야? 물어봐도 돼요? 18년도에 한 8억 조금 넘게 주고 샀어요. 야, 거기 한 5억 정도 대출 받은 거야? 그때 그 당시에 5억 5천을 제가 대출 받았어요. 5억 이만큼 대출 받는다고 하면은 200만 원 돈은 나가겠네. 네, 223만 원 나갔어요 매달. 선생님 월급 받은 거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 무리한 거라는 생각. 엄청 무리했죠. 그 주변에서 부모님들 정신 나갔다. 네, 진짜로